72쪽에 7-1번에 1번 질문인 사람, 7-1번에 2번 질문인 사람, 7-1번에 3번, 7-1번에 4번. 예빈이 몇 번 든 거야? 든 건가? 7-1번에 4번? 네. 요게 제일 보기 어려운 거긴 해요. 최고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1 플러스 i의 16제곱인데 여러분들은 어떤 거에 집중하셔야 되냐면 이 안에 들어있는 숫자인 1 플러스 i에 집중하셔야 돼요. 제가 외우라고 했던 게 분명히 있었는데 몇 개 저번 시간에 자, 1 플러스 i의 제곱을 하게 되면 내가 굉장히 예뻐진다 그래서 제곱하면 예뻐진 애들이 있었어. 제곱하면 어떻게 되지? 채민이 기억나니 혹시? 나가. 2i가 되겠죠. 그쵸? i 제곱이 마일이잖아. 자, 왜 그렇게 되냐면 너가 제곱했을 때 1 플러스 2i 그리고 플러스 i 제곱인데 i 제곱이 마일이기 때문에 너네끼리 만나서 사라지게 되고 가운데 2i만 남는다고 말씀드린 적 있죠. 1 마이너스 i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요거 제곱하는 게 보이자마자 제곱해서 예쁘게 만들어야겠다 생각하는 거야. 자, 그럼 얘를 뭐라고 볼 거냐면 제곱을 내 마음대로 근데 해줄 수 있어? 없잖아, 그치? 그럼 뭐 해야 되냐면 1 플러스 i를 제곱한 거에 대해서 16제곱이잖아, 총. 그럼 바깥쪽에는 몇 제곱이 있어줘야지 말이 될까 생각을 해본 거야. 그치? 8제곱이 있어줘야지 둘이 만나서 16제곱 될 거고 안 해칠 거잖아, 내가 무언가를. 자, 그럼 1 플러스 i의 제곱은 몇이었어? 2i였으니까 2i라는 거의 전체 몇 제곱? 8제곱만큼 되겠죠. 그럼 우리의 교육 과정상 어디까지는 계산이 가능하다 보냐면 2의 거듭제곱은 10제곱까지는 계산이 편하게 가능하다고 보고 3은 몇 제곱까지? 5제곱까지는 가능하다고 봐요. 왜냐면 3의 5제곱 해봤자 243이고 2의 10제곱은 10진수 이거 1024까지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까지는 계산이 가능하다고 보니까 웬만하면 여기까지 해주는 게 좋아요. 귀찮으신 분들은 나중에 계산하시고 2의 8제곱에 i의 8제곱이라고 판단할 수 있잖아. 그치? 그럼 i의 8제곱은 얘들아 기억나? i 4제곱은 1이고 또 i 4제곱도 1이잖아. 4로 딱 나눠 떨어지잖아. 그치? 그러면 i 4제곱 1 곱하기 1 해봤자 어차피 1이겠네요. 그럼 남는 건 뭐밖에 안 남는다? 2의 8제곱만 남는다. 뭐 256이라고 쓰셔도 괜찮습니다. (7-2번) 질문인 사람 7-3번 7-2번도 근데 질문 많을 것 같았는데 은근히 없네요. 7-2번 어떻게 푸는지만 조금 도와드릴게요. 7-2번은 자 1 더하기 2i i 들어있는 애들 볼 건데 i 들어있는 게 몇 개씩 기준으로 돈다 그랬지? 채민아 기억나니? 4개 기준씩 돈다 그랬잖아. 그치? i 시작점을 기준으로. 자 그럼 1 플러스 2i 얘 뒤에는 플러스 3i 제곱 더하기 4i 세제곱 이런 식으로 돌 텐데 자 얘가 어디까지 간대? 100i의 99제곱 더하기 101에 i 100제곱을 간단히 하래요. 요게 조금 어려워서 내신 수행평가나 이런 데도 자주 나오거든요. 자, i가 관련되어 있는 애를 4개까지만 끊어서 보세요. 일단 4개씩 무조건 규칙이 생긴다고 그랬어. 끝없이 간다 그러면. 자, 그러면 생각해 볼게. 자, 2i 더하기 3i 제곱 더하기 4i 세제곱 더하기 5i 4제곱까지 이렇게 i를 관련되어 있는 식이 4가지는 무조건 규칙을 가질 거고요. 다음 6i 5제곱 더하기 7i 6제곱 더하기 8i 7제곱 더하기 9i 8제곱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뚫으면서 계속 이어서 갔겠죠. 더할 거니까. 자 그럼 예빈이 이거 풀었으니까 예빈아 이거 계산하면 혹시 어떻게 되지? 이 4개를 이렇게 계산해주면 혹시 다르게 풀었니? 자 요거는 지금 3i 제곱이니까 얘는 마3만큼이 됐을 거고요. 4i 세제곱이니까 너는 마이너스 i였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마이너스 4i였을 거고요. 2i,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i, 그 다음 얘는 플러스 5만큼 돼서 이걸 실제로 4개까지 계산을 해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숫자는 앞에서 2만큼 됐을 거고 i는 마이너스 2i만큼 이렇게 됐을 거예요. 이해 가시죠? 자, 아래 것도 한번 볼 거야. 이렇게 이걸 한번 계산해 볼 건데 4개씩 끊어서 한번 계산해 볼 건데 자, 얘도 i 5제곱 뭐랑 똑같아? 6i 더하기 7i 제곱 더하기 8i 세제곱 플러스 9i 4제곱이랑 똑같은 거잖아. 그치? 이해되죠? i 4제곱 어차피 1이니까. 자, 그럼 요거 계산하게 되면 너는 6i였을 거고 너는 마이너스 7, 너는 마이너스 8i, 너는 플러스 9가 돼서
자, 얘도 똑같이 계산하면 뭐가 된다? 너네들의 차이가 일정하고 i를 가지고 있는 너네 차가 무조건 마이너스 2i로 고정사항이고 마7이랑 플러스 9끼리도 계산할 건데 얘도 플러스 2로 고정이지. 아, 4개씩 두면 무조건 뭐가 된다? 2 마이너스 2i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야. 이해가니? i 갖고 있는 애부터 4제곱까지, i 갖고 있는 애부터 8제곱까지. 자, i를 기준으로 4의 배수까지 더했을 때는 무조건 2마 2i가 반복된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거고. 자, 끝나는 게 근데 몇 제곱으로 끝났어? 100제곱으로 끝났네, 그치? 그럼 얘들아, 2 마이너스 2i가 몇 번 반복될까 생각을 좀 해주면 좋다는 거야. 자, 그러면, 자, 4까지가 한 세트였어. 8까지가 두 세트였어. 뭔가, 감이 오지 않아? 4일은 4, 4일은 8. 까지 했을 때 8까지 간 거잖아? 자, 그럼 100까지 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100을 4로 나눴을 때 얘가 25만큼 됐으니까 4 곱하기 25를 해서 100이 된 거잖아. 그치? 그럼 이 4개짜리 세트가 몇 개 있다? 총 25개 세트가 있다는 걸 의미하겠지. 자, 그럼 2-2i가 몇 개 있다? 25개만큼 있어줬다는 얘기인 거지.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i로 시작한 너부터 100제곱까지 끝난 너까지 2-2i가 25개 세트가 있었을 거고 여기 예외로 들어있던 얘가 누구야? 1은 바깥쪽에 하나 들어있었네. 그치? 얘는 i가 없었잖아. 그치? 그러면은 그냥 1은 마지막에 더해주면 된다는 얘기겠지? 그럼 요거 계산하면 50 마이너스 50i 더하기 1만큼이니까 정답은 뭐가 된다? 51 마이너스 50i만큼 되겠죠. 그래서 내신 문제에서는 뭐라 그러냐? 여기를 이걸 계산했을 때 a 플러스 bi라고 할 때 a랑 b에 차를 더하세요. 차를 구하고 합을 구하세요.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와요. 51 마이너스 50i 이렇게 근소치가 나와서 근사치가 나와서 이렇게 4개씩 항상 규칙 찾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석 풀이 과정 알아두시고요. 7-3번입니다. 요거는 모의고사 스타일 문제예요. 내신보다는. 자, 7-3번은 Z가 루트 2 플러스 1 플러스 i래요. 그쵸? 자, 근데 Zn제곱이 1이래. 자, 1이 된다는 것 자체가 되게 귀한 케이스거든요. 그쵸? 뭔가 제곱했더니 1이 나왔대. 그치? 그럼 우리 가볍게 Z제곱부터 한번 노가다를 띄워볼까요? 생각을 했어. 아니, 선생님, 근데 제곱으로 노가다 띄는 거 너무 힘들지 않아요? 그쵸? 아니, 저거 제곱하면 너무 안 예쁠 것 같단 말이야. 근데 은근히 제곱하면 되게 예뻐져. 왜? 위에 1 플러스 i 보여? 1 플러스 i 제곱하면 뭐라 그랬지, 주민아? 언제 열 거야? 언제 열 거야? 가운데 생긴다고. 가운데만 남는다고. 1 플러스 i. 1마 i는 가운데만 남는다고. 자, 그럼 너는 제곱하게 되면 너를 제곱한 거니까. 그래도 C는 써드릴게요. 자, 위에 걸 제곱하면 뭐가 되고? 2i만큼 되고, 아래 걸 제곱하면 2를 제곱한 거니까 뭐가 되냐면 그냥 i라고 나와. 생각보다 진짜 예쁘죠? 제곱 한번 했더니. 그래서 겁먹지 말라는 거야. 제곱 한번 하면 되게 예쁘게 나오니까 1 플러스 i, 1마 i가 나오면. 자, 그럼 얘들아, i를 몇 제곱해야지 1이 나올까 생각을 해봤어. 근데 i를 몇 제곱해야 1이 나와? 정리하면 z제곱이 지금 i라는 소리거든요. 근데 우리가 1이 되고 싶었으면 i의 몇 제곱을 해야 돼? 4제곱을 최소한 해야지 1이 된다는 거 알고 있잖아. 우리 도는 거, 그치? 물론 또 8바퀴, 12바퀴 돌면 또 되겠지만 최소값은 너가 4제곱이 됐을 때 최소였을 거야. 그럼 z는 몇 제곱이 된 걸까? 제곱한테 4제곱을 해준 거겠지? 자, 따라서 z의 몇 제곱이 돼야 된다? 최소값은 z의 8제곱만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지. 정답은 8이요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n값이 몇이 들어가야 돼? 8이 들어갔을 때 1이 된다는 거지. i 4제곱이 됐을 때가 1로 최소값이 될 테니까요. 이해 가셨을까요? 그래서 제곱이나 세제곱 같은 걸로 한번 지켜봐. 변형되는 형태를 한번 지켜봐야 돼. 73쪽에 질문 받겠습니다. 8-1번 질문인 사람. 8-1번에 1번 질문인 사람. 8-1번에 2번 질문인 사람. 둘 중에 하나만 해줄게. 채민아, 둘 중에 뭐 해줄까? 8-1번에 1번 할 거야? 여러분들한테 선택권이 있어요, 사실은. 솔직히 말해서 푸는 사람들 방법이 되게 다양해요. 8-1번에 1번 볼게요. 요거 정석풀이는 알고 있으니까
야매풀이로 한번 가봅시다. 정석풀이는 이미 알고 있으니까. 이 원리들이 i에서 벗어난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우리 그냥 i로 바꿔서 생각해보자. 자, 태민아, 루트 마3은 몇 i지? 루트 3i인 거 괜찮아? 곱하기. 그럼 희원아, 루트 마12는 뭐야? 루트 12i인 거 괜찮아? 자, 그러고 더하기. 루트 마이는 예빈아 몇 i지? 루트 2i인 거 괜찮아? 곱하기 루트 2만큼 됐을 거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마이너스가 루트 안에 있는 거를 전부 다 i로 바꿔달라는 소리인 거예요. 이해되니? 자, 그럼 너는 루트 3i 분의 루트 12만큼 됐을 거고, 플러스 너는 루트 2i 분의 얘는 루트 50i만큼 됐겠죠. 그러면 우리가 사실 공식을 외우지 않고도 문제를 풀 수 있긴 해요. 공식을 예외사항을 외우지 않고도 문제를 풀 수 있긴 해요. 무슨 얘기냐? 자, 너는 루트 3이랑 루트 12 만나면 루트 36이지? 루트 36은 숫자로 몇이다? 6이잖아. 그렇지? 그럼 6i 제곱만큼 됐을 거고. 자, 얘네끼리 루트 2 곱하기 루트 2 만나면 뭐가 된다? 2가 되잖아. 그치? 그럼 더하기 2i가 됐을 거고. 자, 너네끼리는 약분 될 거잖아. 그치? 양수니까 어차피 약분 나는 대로 해도 되잖아. 루트 4만큼 됐을 테니까 너는 i분의 2만큼 됐었을 거고. 자, 너는 i가 약분 됐을 거고, 루트 2도 약분 돼서 루트 25만큼 남았을 테니까 너는 플러스 5만큼 됐겠네? 루트 6, 아니고 6i 제곱은 마6 더하기 2i. 자, 얘는 i가 분모에 있으니까 내가 그럼 돼, 안 돼? 안 되니까 위에다 뭘 곱해줘? i를 곱해줘서, 자, i 제곱 만나면 몇이 된다? 마이너스 1 된다. 그치? 너가 몇이야? 마 1이랑 똑같은 거잖아? 그럼 마 1분의 2i니까 마이너스 2i만큼 됐을 거고, 플러스 5가 된다는 걸 알게 되겠죠. 그러면 너네끼리 만나서 사라져요. 그쵸? 그럼 마6이랑 5를 더하니까 마이너스 1만큼 된다. 요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구했을 거예요. 그쵸? 예빈이 혹시 이렇게 풀었니? 아니야? 예빈은 예외사항 외워서 풀었지. 그냥 계산 좀 위험해. 안 돼. 두 가지 중에 하나 골라야 돼. 왜냐면 마이너스가 바깥으로 튀어나오는 게 있고 안 나오는 게 있어가지고. 이거는 근데 얘들아 최후의 수단이야. 최후의 수단. 내가 안 외웠을 때, 정말로 안 외워질 때 전제 조건으로 i로 다 바꿔서 문제를 푸는 거야. 이해돼? 이래도 정답이 틀려? 아니, 무조건 맞게 나올 거야. 왜냐면 원칙을 벗어난 게 없거든. 그치? 그치만 우리 이제 외워야 돼. 왜냐면 외우지 않으면 어떤 유형을 풀 수가 없냐면요, 문자가 들어간 유형을 풀 수가 없어. 숫자 계산은 다 되거든. 그 예시가 이런 거야. 74쪽 넘어가 볼까요? 이 유형을 풀 수가 없어. 74쪽 유형을 외우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내신에 그래서 자주 나와요. 단순 계산 문제는 생각보다 많이 안 나와. 지양하는 편이기도 하고. 그래서 74쪽 같은 질문들이 조금 많이 나오니까 이런 걸 위해서 예외사항을 반드시 오늘은 외워가자, 얘들아. 오늘은 외워가자. 나 물어볼 거야, 이따가. 오늘은 외워야 돼, 진짜로. 지금 외우지 않으면 평생 안 외울 거야, 이거. 8-2번 질문인 사람 손 한번 들어봅시다. 73쪽 다시 앞으로 돌아서 8-2번 질문일 수 있으니까. 앞에 거 하고 돌아올까요? 그러면 저기 뭐야, 74쪽 한번 볼까? 뒤로 넘어가서 74쪽에 9-1번 질문인 사람, 9-2번 질문인 사람, 9-3번 질문인 사람. 9-3번 있으니까 한번 볼게요. 자, 얘는 부등식이 조금 필요해요. 그냥 간단하게 너가 마이너스 플러스 이런 식으로 판단하기에는 조금은 무리가 있어요. 왜냐면 간단하게 딱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섞여 있어. 지금 분수 안에, 루트 안에 그냥 A, B라고 덩그러니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숫자랑 같이 섞여 있으니까 요걸 좀 판단할 건데, 외웠는지 물어봐야지. 희원아, 혹시 이거 외웠니? 누가 양수고 누가 음수인지 외웠니? 주민이 혹시 외웠니? 모든 사람들 빨리 앞에 보고 와. 앞에 페이지, 개념 페이지 보고 와. 개념 페이지 보고 와.
못 외운 사람들 지금 열심히 70 몇 쪽 가? 71쪽 가가지고 71쪽에 3번 내가 별표 대문자만 하고 치라 그랬거든요. 여러분들 야 강의 안 들어있는 사람들은 별표 안 쳐져 있어. 이거 확인하면 돼. 들켰다. 자, 71쪽에 3번 보면서 대문장에 되는 거 외워야 돼. 얘들아, 다시 오늘 또 외울 거야. 둘이 루트 안에 곱했대. 근데 마이너스가 바깥으로 튀어나왔대. 이럴 수 있는 건 예외라 그랬어. 일반적으로 마이너스가 바깥으로 튀어나와? 아니야. 너네 루트 2 곱하기 루트 3을 했는데 갑자기 냅다깔이 마이너스 루트 6이 나오는 게 이해가 돼? 안 되잖아. 말이 안 되잖아. 그치? 자, 그럼 말이 안 되는 예외 사항이 언제 발생하냐? 이런 예외가 언제 발생하냐? 바로 A가 음수고 B도 음수. 둘 다 음수일 때만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너가 루트 마이 곱하기 루트 마3 이런 경우에만 마이너스가 바깥쪽으로 하나 서비스로 붙여준다 그랬어요. 그쵸? 자, 루트 A분의 루트 B야. 자, 너네가 합쳐질 때 마이너스가 바깥에 이렇게 덩그러니 튀어나오는 거. 마이너스가 서비스 또 하나 붙는 거.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된다 그래서 분모는 음수인데 분자는 양수인 경우 라고 말했어요. 이게 예외야. 이렇게 되는 경우가 예외인데 이 예외 경우가 외워야 되는 경우야. 양수인지 음수인지 판단하고 마이너스가 바깥에 붙어야 되는지 안 붙어야 되는지 판단하시면 돼요. 이해가니? 자, 그러면 요걸 바탕으로 이제 볼게. 자, 그러면 분수인데 합쳐질 때 마이너스가 바깥으로 튀어나왔대. 자, 그럼 채민아 1-a는 양수여야 돼? 음수여야 돼? 분모 a는 1-a는 양수여야 돼? 음수여야 돼? 음수. 나눗셈식에서 분모가 i를 가지고 있어서 위아래 곱했을 때 사실 i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1-a는 뭐가 가져야 돼? 음수 가져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럼 이거 해석하면 a가 넘어가면 뭐보다 커야 돼? a가 1보다 커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지. 두 번째로, 그러면 예빈아 4-a는 양수여야 돼? 음수여야 돼? 양수. 그럼 4-a가 양수일 테니까 a가 뭐보다 작아야 돼? 지금 4보다 작다는 게 결론이 나왔겠지. 그치? 자, 그럼 수직선상으로 얘네 둘을 합쳐버리면 a는 1보다는 크되 4보다는 작아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야. 둘 다 만족시키려면. 오늘 안에 이거 진짜 무조건 외워야 돼, 얘들아. 1+i 제곱이랑 요것들은 문제 풀 때 무조건 중요한 거라서 이걸 모르면 문제를 못 풀어요. 외워야지만 풀 수 있는 곱셈 공식 같은 거야. 그래야지 풀 수 있어, 이런 문제들을. 자, 그럼 이거인 상황에서 뭘 구하라 그랬냐면 절대값이죠. 절대값이 나왔다는 얘기는 여러분들한테 양수인지 음수인지 부호 판단을 하라는 거예요. 루트 A, 루트가 아니지. 절대값 A 풀. 요거에 요거네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 그러니까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판단하면 되거든. 그럼 예빈아 1부터 4까지 숫자 아무거나 쉬운 거 생각해봐. 그 1은 안 되는데. 2 같은 거 있겠지, 그냥. 그 덩그러니 제일 정수인데 그냥 이 사이에 있는 것 중에서 정수 중에서 좀 쉬운 거, 이 사이에 들어있으니까 가운데 껴있는 정수 중에 생각해주면 좋아요. 2 같은 거, 3 같은 거 생각해보자는 거야. 자, 2를 여기다 집어넣었어, 얘들아. A에다 2 집어넣었어. 2 빼기 1은 양수야, 음수야? 양수지. 그럼 그대로 나오면 돼, 그냥. 대입해서 실제 값을 넣으라는 게 아니고요. 그냥 넣어봤을 때 양수인지 음수지만 판단하고 양수네 그대로 나오시라고요. 자, 그럼 희원아, 여기다 2 집어넣어봐. 뒤에다가. 2 빼기 4. 양수야, 음수야? 음수면 뭐 붙여 나오라고? 마이너스 붙여 나와야지 드디어 양수가 될 거 아니야. 그치? 마이너스 붙여야지. 그치? 그럼 마이너스 A 플러스 4가 될 테니까 요거를 지금 앞에 플러스니까 그냥 더해버리는 거니까 요거 계산하면 어떻게 된다? A가 만나 사라지게 되고 마일이랑 4랑 더하니까 3만큼 된다. 이렇게 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이제 왜 내가 뭐라 그랬는지 이해돼? 요거를 안 외우시면 지금 74쪽에 있는 유형을 아예 풀 수가 없어요. 건들 수가 없어. 부호 판단이 안 돼서. 외워야 돼. 오늘 안에 알겠지? 뒤에 연습 문제 질문 한번 받을 건데요. 솔직하게 연습 문제 오늘 풀려 있는 사람. 몇 번까지 풀었어, 세민이? 한 번씩 들었어요. 예빈이는? 네 문제 정도 남았어? 네 문제 풀었다고?
솔직히 약간 이거는 안 해보면 어물쩍 넘어가면 제가 안 되는 단원인 걸 알고 있어요. 이해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그래서 정말 안타깝게도 요거 숙제 오답을 다음 시간으로 조금 미룰게요. 요거는 오답. 오늘은 진도를 먼저 나가고 다음 시간으로 미룰게요. 왜냐면 지금 안 될 것 같아. 너무 인원수가 없어서. 다음 진도가 다행히 2차 방정식 파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3 때 배웠던 걸 복습하는 개념이 좀 많아서 그래서 중3 때 2차 방정식을 조금 하셨던 분들이라면 뒤에 내용을 그냥 날먹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 파트 2차 방정식 복습한다 생각하고 넘어갈게요. 그냥 진도를. 도저히 오답을 질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 거의 예빈이 질문이 그냥 그 질문일 것 같아. 그래서 요거 정도는 살짝 넘어가서 2차 방정식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진도 할 때 질문 한번 쭉 1시간 정도 받을게요. 자, 여러분들 2차 방정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서 중3 때 배웠던 것 같은데 1학기 때 왜 또 배우시나요? 우리는 이제 2차 방정식을 어디까지 배웠었냐면 중3 1학기 때는 그런 거 배웠을 거야. 일단 간단한 것부터 먼저 설명할게요. 2차 방정식 뭔지부터. 방정식이 뭔지 아시나요, 여러분들? 제발 안다고 말해줘. 제발. 방정식의 조건 2가지 적으실 거예요. 방정식은 무조건 이게 있어야지만 방정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조건 등호입니다. 등호가 있어야지 방정식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 방정식이라고 말하려면 문자가 존재해야 됩니다. 내가 대입할 문자가 있어줘야 돼. 그래야지 방정식이란 말을 해줄 수 있고 이게 없다면 그냥 2차식이라고 말하거나 지수 법칙이겠죠. 숫자에 대한 거니까. 둘 다 있어야지만 방정식이 될 거고요. 이게 부등식이나 다른 거를 구분짓는 중요한 요소들이에요. 그리고 최고 차수가 몇 차여야 된다? 2차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구분하는 문제는 내지 않아요. 왜냐면 중3 1학기 때 우린 다 했다고 생각할 거니까. 자, 그럼 중3 때 배웠던 걸 조금 복습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2차 방정식에 대해서 뭘 배웠었냐면 특히 제일 중요했던 게 2가지가 있었어요. 근의 공식이라는 단어를 좀 배웠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이거의 근을 구할 거야. 그치? 근을 구할 거야. 이걸 언제 썼냐면 근의 공식은 언제? 인수분해가 안 될 때 근의 공식을 썼어. 인수분해가 되면 그냥 인수분해를 해주는 게 가장 먼저야. 예를 들면 여러분들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은 0 같은 게 있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2차 방정식은 우리 1차 방정식만 원래 배웠었잖아. 그치? 근데 2차식 나오면 어떻게 풀었다? 얘를 쪼개서 몇 차로? 다 1차식으로 쪼개는 게 목적이었어. 그래서 너를 x마이, x마3 같은 1차식으로 쪼개서 너에다가 2를 대입했더니 빵이 되고요. 너에다가 3을 대입했더니 빵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그 해가 2 또는 3이었어요 라고 했던 게 중3 1학기 2차 방정식이었어요. 기억나니? 뭔가 새록새록 나는 거 같니 혹시? 쌤이 기억나니? 인수분해하는 거 기억나니?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우리 첫 시간에 같이 복습했던 거지. 그치? 요거 인수분해하는 거 연습하고. 그치? 자, 근데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어. 예를 들면 뭐 x제곱 뭐 플러스 4x 마이너스 10 같은 거 요런 건 인수분해가 될까요? 안 되게 냈어요. 제가 일부러. 요거 인수분해 안 되니까 어떻게 근의 공식 써야지. 그치? 자, 근의 공식 써서 x는 이제 근 구하시면 마이 풀마 뭐 2의 제곱이니까 4에다가 플러스 뭐 해가지고 요렇게 뭐 하셨을 거예요. 그쵸? 해서 근의 공식에 집어 넣었을 거야. 그렇게 문제를 풀었는데 그럼 근의 공식을 한번 다시 떠올려 보자고. 근의 공식이 나와 있니 혹시? 다행이다. 2-2번 보시면요. 여기 근의 공식을 이용한 풀이라고 되어 있죠. 근의 공식 제발 외웁시다. 못 외우면 이번 단원 아예 손도 못 대요. 2a분의 마이너스 b 풀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입니다. 솔직히 근의 공식 못 외웠다 손 들어봐. 다 외우셨죠? 그러면 아래에 있는 짝수도 필수로 외웁시다. 짝수가 되어 있어요. 지금 아래쪽에 특히 2차 방정식 ax제곱 플러스 2b'x 플러스 c는 0의 값은 이라고 되어 있잖아. 그치? 여기다가 여러분들 왼쪽에다 그냥 짝수근의 공식이라고 적어주세요. 짝수근의 공식. 숫자를 훨씬 줄여줘요. 그리고
웬만하면 짝수가 되게끔 문제를 내줄 거예요. 예의상.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제곱하고 4를 곱하고 그 과정에서 계산 실수가 분명히 발생합니다. 자, 얘는 뭐가 되냐면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절반한 거예요. 그쵸? 루트에 b 프라임의 제곱에 마이너스 ac예요. 요것도 해봐야지 좀 알 것 같아요. 그쵸? 요것도 같이 외워야 돼. 그냥 뭐가 바뀌었는지 봐봐. 최고차 계수 원래 2a분의 했었는데 그냥 a분의 최고차 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이란 의미는 원래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인 거잖아. 그치? 이렇게 짝수가 되어 있었을 때 짝수를 절반 때린 거 마이너스 b 프라임이 올 거고요. 근데 원래는 일반으로 그냥 왔었는데 얘는 절반 때린 거가 왔던 거고 그 다음 얘 절반 때린 거의 제곱 마이너스 너너 곱한 거 ac가 돼서 숫자 계산이 훨씬 줄어들게 되니까 요것도 연습하실 거예요. 짝수근의 공식. 알겠지? 요것도 여러분들 안 되시는 분들은 제가 추가 프린트 내드릴 거거든요. 요게 빨리빨리 돼야지 이번 단원 잘할 수 있어. 자, 그러면 선생님 3학년 1학기 때도 이거 배웠던 것 같은데요. 그쵸? 갑자기 고1 때 왜 등장할까? 왜 등장하는지 아는 사람? 주빈이 혹시 뭔가 예상이 되니? 희원이 혹시 예상이 가니? 하필 왜 복소수를 배우고 나서 그 뒤에 단원이 2차 방정식일까? 그래프. 그래프도 이따 그릴 거야 나중에. 왜 그럴까? 예빈이 뭔가 알아챈 것 같은데? 추측할 수 있니? 혹시? 이런 생각하는 거 좋아요. 자, 왜 그러냐면 우리가 기존에는 얘들아 루트 안에가 뭐만 배웠어? 양수인 것만 배웠어. 3학년 1학기 때는. 루트 안에가 양수. 즉 b제곱 마이너스 4ac란 친구가 우리가 다른 이름으로 뭐라 불렀냐면 b제곱 마이너스 4ac를 판별식이라는 이름을 불렀어요. 판별식. 뭘 판별하는 거냐면 근의 개수를 판별한다 해서 판별식이라고 불렀어요. 이게 어디 있을 거냐면 판별식이 없어? 지금 이 책에서도 판별식이라는 워딩을 따로 쓰진 않았거든요. 그래도 한번 해봅시다. 여기 여러분들 이 책 보시면요. 여기에 특히 이때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 이상이면 b제곱 마이너스 4ac는 실수, 뭐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으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허수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 왼쪽에 끌고 와서 b제곱 마이너스 4ac 판별식 요 주황 색깔 글씨 그냥 쓰시면 돼요. 제가 써드릴게요. 그냥 써드릴게요. b제곱 마이너스 4ac를 뭐라 그러냐면 근의 개수를 판별하는 판별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4ac 이거 세 가지 경우가 있어 원래.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큰 경우가 있고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랑 같은 경우가 있고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은 경우가 존재해요. 세 가지 경우가 이렇게 존재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일단 써놓으시고 흰색 글씨는 잠깐 쓰지 않을 거예요. 흰색 글씨는 아직 쓰지 마. 요 주황 색깔만 써.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다는 얘기는 우리 중학교 3학년 1학기 때 루트 안에가 양수면 근이 몇 개 생길 것 같아? 원래대로? 그러니까 루트, 풀마 루트 5 이런 거잖아. 그치? 그럼 근이 원래대로 몇 개 생기냐면 2개 생겨요. 원래는. 이거 쓰지 마. 흰색은. 근 2개고 원래는.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빵이야. 그럼 얘들아 풀마 0인 게 의미 있어 없어? 없잖아. 그냥 빵이니까 얘는 근이 뭐가 돼? 2a분의 마이너스 b 딱 하나만 돼. 풀마로 생기는 게 아니라 딱 하나만 생겨. 그래서 너는 중근인 근이 1개. 중근이라고 우리 배웠고 다음에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대. 그럼 루트 안에가 음수인 게 말 됐어? 중3학년 때까지? 말 안 됐잖아. 그치? 우리 루트 안에 음수인 거 말 안 됐잖아. 그러니까 얘는 근이 생긴다 안 생긴다? 근이 없어요. 근 0개라고 배웠었어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니 혹시? 요 b제곱 마이너스 4ac만 가지고 똑 떼와가지고 루트 안에가 양수면 근 2개 빵이면 근 1개 0보다 작으면 근이 없었어요 라고 말을 해줬단 말이야. 근데 이제 우리는 뭘 아냐면 루트 안에가 음수일 수도 있다는 걸 우리가 배웠죠. 앞에 복소수 단원에서. 기억나? 우리 뭐 배웠어? 허수 배웠잖아. I 배웠잖아. 그치? 자, 그럼 I랑 배워서 이게 단순히 근 2개, 근 1개, 근 빵개가 아니라 뭘로 바뀌어버리냐? 자, 워딩을 좀 배우실 거예요. 실수인 근을 줄여서 뭐라 그럴 거냐면 실근이라고 할 거야. 실수인 근을 실근이라고 할 거고 허수인 근이 있을 거야. 허수로도 근이 생기긴 생기는 거야. 허수인 근. 그럼 그게 뭐가 생긴다? 허근이라는 말을 할 거예요. 근은 근인데 I를 포함하고 있는 근은 허수를 갖고 있는 근이기 때문에 허근,
허상의 근이야. 실제로는 존재할 수 없는 허상의 근이고, 실수인 근은 실근, 실제로 존재하는 근이라는 거지. 자, 그럼 b제곱 마이너스 4ac 이제부터 받아 적을 거예요.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대. 그러면 얘는 실제로 루트 값이 양수인 걸 가지잖아, 그치? 실수인 근을 몇 개 가진다? 2개를 가져서 너는 실근 2개라는 단어를 써줄 거야. 실근 2개. 실수인 근이 2개. 왜? 루트 안에가 양수니까 실수를 가지잖아, 그치? b제곱 마이너스 4c가 0, 실근 2개. 자, b제곱 마이너스 4c가 빵이다. 그럼 얘는 실근 1개를 가질 거고, 2a분의 마이너스 b라는 실근 1개를 가질 거고, 너는 뭐가 된다? 중근이 된다 라고까지 적어주시면 돼요. 중복된 근, 중근이 된다. 자, b제곱 마이너스 4c가 0보다 작대요, 그쵸? 그럼 0보다 작으면 허수인 근, 즉 허근 2개가 나온다 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민증 혹시 이해 중이니? 이해하고 써도 괜찮아? 이해 가실까요? 왜? b제곱 마이너스 4c가 0보다 됐다면 루트 안에가 음수인 거니까, 루트 안에가 음수가 되는 경우는 허수가 될 수밖에 없고, 허수인데 근이 생겼다? 원래는 안 생겼다고 얘기했는데 허수인 근이 생기긴 생긴다는 거야. 우린 i를 배웠으니까 i로 표현해 줄 수 있는 근이 생겼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2차 방정식 단어를 다시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기존엔 원래 근이 없었다라고 했었는데 이제 뭐라 그런다? 허근 2개가 됐다. 또는 실근이다 라고 이제 명칭이 조금 바뀌겠다는 거죠. 그 설명이 바로 어디 있는 거야? 지금 78쪽에 왼쪽 쫘르르르르 이 전부 다 이 설명인 거예요. 네. 이해되시죠? 자, 요거랑 관련해서 이제 절대값, 여러분들이 정말 매일매일 힘들어 하시는 절대값에 대해서 조금 하겠습니다. 절대값 어렵죠? 절대값만 나오면 애들이 문제를 포기하더라고요. 일단 절대값이 나오시면. 근데 절대값은 어렵지 않아요. 요게 절대값의 정의를 조금 알고 계시는 분들이 몇이나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절대값 정의가 뭐냐면, 절대값의 정의는 거리예요, 거리. 거리야. 거리가 무슨 말이냐면 진짜 길거리가 아니라 거리예요. 자, 원점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여기 수직선이 있어요. 원점이 있었을 거예요. 그쵸? 그러면 자, 얘가 원점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졌어? 가 절대값이야. 절대적으로 떨어진 거리. 절대가 이제 영어로 혹시 영어 잘하시는 분 계신가요? 이제 absolute라는 단어를 쓰는데 맞겠지? absolute라는 단어를 쓰는데 절대적으로 떨어진 거리를 의미해.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자, 앞으로 만약에 여기에 4라는 값이 찍혔어. 자, 그럼 원점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몇이야, 얘들아? 4잖아. 그래서 절대값 4는요, 4인 거예요. 자, 그럼 여기 마이너스 5라는 값이 하나 있었다 생각해보자. 여기가. 자, 그럼 얘들아, 0부터 마오까지의 거리는 어떻게 되라 물었으면, 떨어진 거리는 실제로 양수값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야. 우리 마이너스 5만큼 떨어져 있어요 라는 말보다는 5만큼 떨어져 있어요 라고 얘기하잖아, 그치? 몇 미터 떨어져 있어요 얘기할 때도 음수로 얘기하진 않잖아. 너와 나의 거리는 마이너스 10미터 이런 얘기 안 하잖아, 그치? 자, 그럼 여기 거리가 몇이야? 5만큼이 되니까, 자, 마이너스 5까지, 원점에서 마오까지의 거리가 몇이라는 거 알려줘? 5라는 걸 알려줘 라는 뜻이야,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생각하냐면, 절대값은 그냥 양수 만들어주는 기계쯤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절대값 집어넣으면 그냥 양수 튀어나오는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원래 정의는 뭐냐면 절대적인 거리를 의미해요. 원점으로부터의 거리. 그다 보니까 양수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더라 라는 거야. 그럼 절대값 마오가 몇이야? 5였잖아, 그치? 자, 이런 것처럼 절대값을 집어넣었을 때, 자, 이 값이 만약에 음수였어. 최종 결과값은 무조건 뭐가 나와야 돼? 양수가 나와야 돼, 얘들아. 그럼 여기에다가 뭘 붙여야 되는 거야, 반드시? 바깥으로 튀어나올 때, 절대값 튀어나올 때 얘는 음수였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붙여야만, 마이너스 붙여야만 뭐가 바뀌어? 양수로 바뀌어 나올 수 있는 거야. 이해될까?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여기 A라는 친구가 있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A가. 문자로 바꾸면 여러분 좀 어려워하거든요. 자, 근데 A가 음수였대. 그 말은 마음속으로 생각해봐. 너가 마사 같은 애였던 거야. 절대값 마사. 그럼 그 나오고 싶었으면 그냥 마사로 이렇게 뿅 마사로 나오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뭘 붙이고 나와야 돼?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와야지 실질적으로는 뭐가 되는 거야? 너가 양수가 된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절대값이 나왔을 때 얘가 부호 판별한다는 의미가 그런 거야. 너가 음수였으면 음수인 채로 그대로 나오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음수로 나오면 안 되니까 너가 마이너스를 붙여서 양수로 최종 결과값이 무조건 나오게끔 만드는 게 절대값 함수예요. 절대값이고. 그럼 얘가 양수,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뭐 A가 양수래요. 그럼 걱정 없어. 그냥 그대로 나와도 되는 거잖아. 절대값 4는 그냥 4인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안 붙여도 되는 거고, 너가 나올 때 그냥 튀어나와 버리면, 지금 갑자기 절대값을 했는데, 마 5로 그냥 나와버린 거야. 그럼 말 돼? 거리가 마이너스 5인 게 말이 돼? 안 되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하나 더 붙여서 뭐가 되겠다? 플러스 5가 되게끔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요런 작업이 절대값입니다. 근데 문자가 들어가면 조금 헷갈리기 시작하지, 여러분들이. 그치? 요것만 원칙적으로 조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책에 있는 걸로 조금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쪼로로로로롱. 자, 절대값을 포함한 방정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냥 케이스를 나누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요런 거야. 오른쪽에 있는 79쪽의 예시 문제를 한번 볼게요. 요런 게 이제 나와요. 여러분들이 이제 포기하는 문제인데, x제곱 마이너스 2 절대값 x 마이 마사는 0이다 라고 나와. 오 마이 갓. 아니, 절대값 나오니까 이제 포기하고 싶어지거든요. 다 포기해요. 절대값이 나오니까 어떻게 풀지 모르겠다고. 그치, 채민아? 어떻게 풀어야 돼, 이거? 절대값 나왔는데, 그치? 인수분해가 되나요? 안 된단 말이야. 어떻게 해야 돼? 못하겠어. 그치? 선생님이 그랬는데, 이거 무조건 양수 맞는다며요. 그쵸? 그럼, 근데 어떡하지? 이거 양수인지 음수인지 내가 어떻게 알지? 이런 생각이 들 거란 말이야. 그치? 그 생각이 들면 성공인 거야.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겠다. 자, 그럼 케이스를 나눠야 돼. 첫 번째. 무슨 케이스냐면 x-2 있잖아. 여기 안에 들어있는 애가 양수인 경우는 있을 수 있고, 그치? 양수가 아니라 뭐가 될 수도 있어. x-y가 음수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풀이 과정을 대비해서 요거 1번, 2번 쓰는 연습을 하셔야 돼. 절대값 함수부터는. 요 풀이 과정 지금 포맷 있죠? 이 형식 잘 기억해놔. 오른쪽에 써놔도 좋아. 빈 공간에. 이미 되어 있겠지만 요 i 두 개 이렇게 써도 괜찮고, 선생님처럼 아니면 숫자로 1, 2로 해놔도 괜찮아. 이 포맷을 기억해놔야지 너네들이 내신 가서 무조건 나와. 이거 1학기 내신에서 수행평가든 서술형 수행평가든 서술형에서든 무조건 나오니까 이거는 이렇게 적는 연습을 해놔야 돼. 자,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x-y라는 이 절대값 함수가 양수인 수도 있고, x-y가 여기 안에 들어있는 애가 음수일 수도 있잖아. 그치? 그거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야. 자, 만약에 x-y가 0보다 크다면 이게 의미하는 게 뭐야? x가 2보다 크다는 걸 의미할 거고, 자, x-y가 0보다 작다면 x가 2보다 작은 경우에 라는 거지. 이해 가니? 자, 그럼 x가 2보다 큰 경우에는 너가 양수니까 마이너스를 붙일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그냥 따라가면 된다고. 다른 색깔로 해드릴게요. 혹시 모르니까. 자, x제곱 마이너스 2에 그대로 나오면 된다고. x-y라고 그대로 나오고, 마이너스 4는 0. 자, 그럼 x제곱 마이너스 2x 풀 4 마사는 0이므로 사라지고 너만 남잖아. 그치? 그러면 x의 x-는 0이므로 x가 0 또는 2야.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괜찮으세요? 그대로 쭉 푼 거야. 그럼 예빈아, 근데 우리가 지금 전제 조건을 뭐라고 잡았지? 내가 세운 얘는 대전제야. 대전제. 무조건 지켜야 하는 전제야. 이 경우에서 1번 경우에서는 무조건 이 약속을 우리 지켜야 돼. x가 2보다 크다는 걸. 근데 x가 0이 나왔대. 2보다 크니 지금? 안 크잖아. 그럼 너는 이거에 대한 근이 될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야. 선생님 2는요? 조금 애매하죠. 그쵸? 2는요? 좀 애매하죠. 선생님 왜냐면 부등호가 지금 다 안 들어가 있으니까. 그치? 부등호 붙이는 건 이따가 설명해 드릴 거예요. 잠깐 킵해 둡시다. 우리 2 하나는 잠깐 애매하니까 잠깐 킵해 둡시다. 그대로 다시 킵 고잉 해볼게요. 자, x가 2보다 작아요. 자, 그럼 이게 뭐야? 음수라는 거잖아. 그치? 여기 안에가 음수야. 그럼 뭐 붙여야 된다 그랬어, 내가? 절대값 저기서. 마이너스 붙이고 나와야 된다 그랬잖아. 그치? 그럼 얘가 식이 바뀌어버려. 그러니까 케이스를 나눠야 되는 거야. 이 경우에 따라서 케이스에서 식이 바뀌어버리니까. 자, 어떻게 돼? 그럼 여기 차근차근 쓰면 x제곱
자, 너가 마이너스를 붙여서 이렇게 xy로 튀어나올 거잖아. 그치? 그럼 앞에 있는 마이너스랑 만나서 뭐가 된다? 플러스 2의 xy가 되고 마사는 0처럼 돼요. 지금 여기 가운데 바뀌어 있는 거 보여요? 부호 바뀐 거 보여요? 너는 위에가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고 너는 플러스 2x 마이너스 2로 바뀌어 나오는 거야. 내가 나눈 경우에 따라서. 자, 그럼 너를 전개하면 어떻게 돼? x제곱 플러스 2x 마사는 0. 2x제곱 마팔은 0이므로 x 플4 x 마이는 0. 인수분해 정도까지는 다 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 여기서 나온 해는 뭐야? x가 마사 또는 2야. 야, x가 이보다 작아야 된대. 오케이. x가 마사? 이보다 작잖아. 됐네, 그치? 근데 여전히 2가 나왔어. 되게 애매하지, 그치? 2는 포함해야 돼, 안 해야 돼, 그치? 여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 자, 여러분 서술형에서 감점 요소에서 제일 큰 거야. 무조건 감점 요소니까 이거 잘 기억해놔야 되는 거야. 이 부등호예요, 케이스를 나눌 때. 이제 이 케이스를 나눈다는 얘기는요, 여기서 약간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 케이스를 나눈다는 얘기는, 자, 나에게는 여러 가지 상황 중에 이런 걸 상정하는 거야. 자, 첫 번째 케이스가 뭐였어? x가 2보다 큰 경우를 살펴봤대. 슈루루루룽. 자, 이 경우를 내가 다 한번 살펴본 거야. x가 2보다 큰 경우에서는 다 요 함수를 따라갈 거야. 그치? 이 식을 따라갔어. 자, 아래식 한번 얘기해볼까? 자, x가 2보다 작은 걸 생각했대. x가 2보다 작아. 뚫려있어 또. 슈루루루룽 뚫려있어. 얘들아, 그럼 이거는 우리가 실수 전체를 다 확인해준 게 맞을까? x가 저 끝에서 여기 끝까지 다 확인했어, 우리? 예빈아, 어떤 거 같아? 저 끝부터 여기까지 우리 다 확인한 거 맞아? 뭐 빼먹지 않았어, 우리? 부등식 썼는데? 희원아, 뭐 빼먹은 거 같아, 지금? 2에 지금 둘 다 동그라미 뚫려 있는 거 보여요? 그럼 우리 실수 전체를 지금 케이스를 나눴다 생각했는데 뭐 하나 빼먹었어? 2는 지금 위에서도 아래에서도 다 빼먹은 상태인 거야. 그럼 나는 뭘 빼먹었어? 2 하나를 빼먹었으니까 둘 중 하나한테는 적어도 2를 가져가게끔 만들어줘야 돼. 둘 다 붙이면 안 되나요? 둘 다 붙이면 중복으로 해준 거라서 안 되고, 둘 중에 하나한테, 여기한테 2를 붙여주든 아니 바깥쪽에 2를 해주든 해서 둘 중 하나한테는 무조건 2를 붙여줘야 돼. 그래야지 실수 전체를 파악한 거라고. 우리는 둘 다 뚫려 있으면 우리 2를 빼놓고 계산한 거야. 그러니까 어디다가 2를 찍을까? 정답은 없어. 둘 중에 마음에 드는 거에 떠오면 돼. 선생님, 그럼 서술형에서 깎이면 어떡해요? 아니야, 안 깎여. 둘 중에 마음에 드는 데 넣자. 주민이 위가 좋니 아래가 좋니, 여기 중에서? 위에. 그럼 위에 붙여. 그럼 여기도 뭐가 돼? x가 2보다 큰 거 돼. 그럼 x가 2보다 크니까 2보다 뭐가 된다? 2보다 큰 거. 오케이. 너가 해가 될 수 있고. 자, 반대로 x가 2보다 작은 경우니까 얘는 붙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우린 2를 2번 세줄 수는 없어. 실수 전체를 딱 한 번씩만 다 세줘야지. 그치? 자, 그럼 얘한테는 부등호가 안 붙었으니까 이 2는 버린다. 폐기 처분된다. 이렇게 해서 값이 달라지면 어떡해요, 선생님? 그럴 일 없다. 무조건 없다. 둘 중 하나한테만 부등호 붙여주면 위에 붙이든 아래 붙이든 답이 달라질 일은 절대로 없어요. 중요한 건 둘 중에 하나한테만 붙여야 된다는 거. 자, 그럼 정답을 내릴 때는 어떻게 된다? 자, 위의 케이스에서는 뭐가 됐다? 2가 됐고, 아래 케이스에서는 마사가 됐으니 되는 걸 몽땅 써주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x가 2 또는 마사예요 라고 이런 식으로 내주는 게 바로 절대값 함수 푸는 방법이에요. 머릿속에 정리하세요. 그러니까 첫 번째, 자, 얘가 뭐야? 양수되는 거, 음수되는 거 기준으로 케이스 나누고, 두 번째, 식 정리하고, 세 번째, 이 전제 조건에 맞춰서 전제 범위 안에 해가 있는지 확인. 요것만 해주면 돼요. 케이스 나누는 기준은 양수, 음수. x, y가 양수니, 음수니 기준으로 나누는 거고, 부등호 꼭 들어가는 거 까먹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네요. 그럼 실제 문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80쪽에 면제 몇 개만 풀고 쉬는 시간 다시 드릴 테니까 조금만 힘내봐. (80쪽에) 필려 1번입니다. 요거 쓰시는 분 없죠? 지울게요. 다음 2차 방정식을 푸시오. 요거를 내가 해야겠냐고.
자, 2의 x 플러스 1의 제곱에는 3, 2x 1. 빠르게 풀겠습니다. 전개하세요. x에 대해서 슉슉슉 2차 방정식은 다 는빵 만들어 놓고 인수분해 되는지 체크가 가장 먼저야. 자, 요거 해주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에 단순 전개이기 때문에 그대로 흰색으로 이어서 쓰겠습니다. 이제부터 한쪽으로 몰아 넣을 겁니다. 자, 왼쪽으로 x제곱이 개수가 양수가 되게끔 한쪽으로 몰아 넣을 겁니다. 자, 양쪽으로 다 넣으면 2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는 0만큼 됐고, 이거 인수분해 되나요? 주민이 되나요? 인수분해? 안 되죠. 그럼 뭐 쓴다? 근해 공식 쓰세요. 자, 짝수근해 공식 써주면 참 좋겠다. 그치? 근데 아직 짝수근해 공식이 조금 어려우실 분들도 있겠지만, 자, x는 짝수근해 공식 한번 해볼게요. 연습해서. 자, a분의, 분모가 a분의야. 그치? 지금 분모, 여기, 뭐야? 최고차 매수가 몇이지? 2지? 2분의. 자, 요거 절반 때린 몇이야, 얘들아? 마이너스 1이지. 그걸 부호 반전이니까 1만큼 여기 왔을 거고. 풀마, 루트. 자, 요거 반 때리면 마일이잖아, 그치? 그럼 마일 제곱하면 1만큼 마이너스 ac인데 2 곱하기 5만큼 이렇게 존재했겠죠, 그쵸? 요게 짝수근의 공식 써준 거예요. 2a분의가 아니라 이제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절반 때린 거 마이너스 b 프라임 뿔마 루트 너 절반 제곱 마이너스 ac만큼 됐던 거고. 자, 그러면 요거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 x는 2분의 1 풀마 루트 마구잖아, 그치? 루트 마구 우리 뭐야? 선생님 이거 그럼 근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지, 우리 이제 배웠잖아. i로 표현하는 거 배웠잖아, 그치? 자, 루트 마구 뭘로 나올 수 있어? 루트 9 곱하기 i인 거잖아, 그치? 루트 9가 몇이지? 3이잖아, 그치? 그럼 얘는 3i로 가줄 수가 있겠지. 이해돼? 루트 마구는 루트 9 곱하기 i인 거잖아? i인 거니까. 그럼 3i인 거고, 그럼 여기다 집어넣으면 2분의 1 풀마 3i라고 해주면 허근 2개 완성. 이해되죠? 그 기존에는 우리 근이 안 생겨요라고 해서 다 버렸었거든요, 그냥. 근데 이제는 근 구해줄 수 있다는 거죠. 허근으로라도. 개인적으로 2번, 이게 필력 1번에 2번이 조금 많이 어려워서 우리 조금 뒤로 넘어갔다가 와서 다시 돌아올 거야. 이번 쉬는 시간 전에는 조금 하는 게 무리일 것 같아서 뒤에 조금 돌고 올게요. 81쪽 보겠습니다. 필력 2번으로 볼게요. 자,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12는 여기 한근이 2일 때. 자, 얘들아 한근이 2라고 알려줬네. 그치? 채민아 이거 너 전문이잖아. 한근 2라고 알려줬으면 뭐 해야 돼? 그렇지. 자, 그럼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12는 0인데 한근이 2라고 알려줬으면 그럼 뭐 한다? 대입하는 거야. x 자리에다 대입할 거야. 그러면 2를 대입해주면 4 플러스 2a 플러스 12가 0인 거니까 2a가 마이너스 16, a가 막 8만큼 됩니다. 괜찮죠? a가 마팔이니까 자, 원래 있던 a 값이랑 다른 한근을 차근차근 구하랬다. 그럼 a가 마팔이니까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2는 0인 거잖아. 이 인수분해 되는지 체크. 나이스. 마육으로 인수분해 되니까 한근은 2, 다른 한근은 6 요런 식으로 구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a 값은 마팔, 다른 한근은 6이라고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쵸? 완전 쉽잖아. 럭키 비기잖아. 그치?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 문자가 너무 많아요. 그쵸? x에 대한 2차 방정식 3의 k-1. 여러분들 거짓말이 아니라 별표 칠 거 진짜 있어요. 정말 중요해. 정말 중요해. 내가 뭐에다 칠 것 같냐면 고등학교 수학은 문제를 진짜 잘 읽어야 되거든요. 처음 워딩을 여러분들이 그냥 해 하고 넘어간단 말이야. 문제 넘어간단 말이야. 제발 요거 밑줄 쳐. 별표 100만 개 쳐. x에 대한 2차 방정식. 여기 지금 이렇게 밑줄 좀 쳐주세요. 빨간 펜으로. 맨 처음에 x에 대한 2차 방정식 되어 있을 거야. 이게 너무 중요한 단어야. 그냥 무심코 넘어가면 문제가 절대 안 풀려요. 이 단어가 되게 사소해 보이지만 그냥 알려주는 거 아니에요? 2차 방정식이라고?
근데 이걸로 답이 달라진다는 거야. 이걸 본 순간 여러분들은 뭘 적고 갔어야 되냐, 무조건. 자, 얘들 이게 2차 방정식이려면 x에 대한 2차 방정식 침지요. 자, 그럼 무슨 항이 무조건 살아있어야 돼? 너 항이 무조건 살아있어야 돼. 얘가 빵이 되면 돼, 안 돼? 그럼 2차 방정식이야? 아니잖아. 심지어 x에 대한 거잖아, 그치? 자, 그럼 너가 빵이 안 되려면 3은 빵이 될 수 없잖아, 그치? 그럼 뭐가 빵이 되면 안 된다는 거야? 이 k-1이 무조건 뭐가 되면 안 돼? 0이면 절대 안 된다는 거야. 그럼 K는 뭐면 안 돼? 1이면 죽어도 안 돼. 1이면 2차 방정식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고. 그래서 이걸 밑줄 치고 여러분들이 이걸 써놓고 넘어가야 돼. K는 뭐면 안 된다? 1이면 안 된다가 무조건 장착돼 있어야 돼. 이게 나중에 문제 풀 때 걸러내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실제로 될 수 있는 값 중에 하나. 자, 그럼 요 K가 1이 아니다를 적어놓고 나서 다 쓰셨죠, 여기까지? 한근이 마일일 때. 자, 한근이 마일이래요. 그럼 한근 마일이니까 마일을 뭐 할 거야? 대입해야지. 어디에? X자리에 대입해야지. K자리 말고.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니까. 마일 대입하면 어떻게 돼? 3K 마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3이 0만큼 될 거고. 자, 그럼 K에 대한 2차식이 뭐가 나왔을 것 같아요. 그쵸? 그럼 K제곱 넘겨서 K제곱 마3 풀3 없어지고 마이너스 3K 플러스 2가 0이네요. 이거 K도 인수분해가 되네. 그치? 2차식인데. 자, 그럼 이걸 성립시켜주는 K 값이 뭐 아니면 뭐라는 거야? K가 마이 또는, 마이 또는 아니지. 이걸 성립시켜주는 친구는 누구랑 누구? K가 2 또는 1만큼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기억나니? 채민아, 기억나니? 우리 첫 줄에 뭐 써놓고 가서 K가 뭐면 안 된다? 1이면 안 된다를 미리 적어놨잖아. 그렇지 않았으면 이거 못 걸러낸다고. 그래서 K가 1이 아니니까 무조건 뭐다? K가 2인 걸 내가 캐치할 수 있는 거라고. 뭘 구하래? 상수 K값과 다른 항들을 구하래. K가 2였으니까 저기다 대입해 주시면 3x제곱 플러스 2x K가 2였으니까 마사에다가 풀으니까 마1은 0. 요거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냐? 3x, x는 0인데 한근이 몇이라 그랬어? 마일이라 그랬으니까 풀 1을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 완성시키려면 마일 가지고 있어야지 마일 되겠죠. 되는지 체크. 3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x. 그럼 x가 다른 한근은 3분의 1 2였겠죠. 다른 한근은.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쉴 거거든요. 이해되시죠? 이해 안 되시면 찾아오시고 잠깐 쉬는 시간 가지시고 몇 분까지? 7시 한 제가 7을 좀 좋아하니까 7시 7분까지만 쉴까요? 다른 한근 구하랬잖아. 이미 마일은 처음에 알려준 근이잖아. 그래서 구하라는 게 아니었었거든.